메시, 호날두의 뒤를 이어 향후 10년간 축구계를 지배할 역대급 재능으로 꼽히는 킬리언 음바페. 그의 미친 재능은 부모님의 조기 교육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축구팀 감독이었던 음바페의 아버지는 일찌감치 3살 때부터 아들에게 축구를 시켰는데 훈련을 시작하는 방식이 독특하기 그지없었죠. 일찌감치 프로 선수처럼 행동해야 프로가 될 수 있다며 고작 3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실제 프로 선수들처럼 혼자 운전을 해서 훈련장에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차는 아니고 모터가 달린 장난감 트럭이긴 했지만 음바페는 진짜로 이 트럭을 매일같이 직접 운전해 길 건너 축구 연습장으로 향했고 주차장에 예쁘게 차를 세워놓고는 형들과 하루 종일 공을 찼습니다. 훗날 프로 선수가 된 음바페는 이때를 회상하며 나는 이때부터 나만의 작은 루틴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진짜 프로 선수가 차를 몰고 훈련장에 가는 것과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음바페의 어머니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핸드볼 선수 출신이었던 어머니는 아들을 엄격하게 키웠는데 이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축구화 사건이죠. 당시 음바페의 팀에선 후배가 매일 선배의 축구화를 닦아주는 등 일종의 악배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음바페의 어머니는 아들을 크게 호통치며 파리 빈민가 출신인 우리가 부조리를 당연한 듯 여겨선 안 된다. 절대로 후배가 너의 신발을 닦아주지 않게 하라고 단단히 일렀죠. 또한 음바페가 수업 시간에 산만해 학우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말을 듣자 어머니는 다음날부터 아들에게 종이를 들고 다니게 하며 1시간마다 선생님께 가서 말썽을 부린 게 없는지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축구에 전념한 음바페는 해가 갈수록 타고난 재능이 만개하며 전국적으로 소문난 유망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4번째 생일을 맞이한 음바페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은 생일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했다며 그를 공항으로 데려갔는데 짧은 비행 끝에 스페인 공항에 내린 음바페는 두 눈을 의심했죠.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프랑스의 영웅이자 축구계의 레전드 지네딘 지단이었죠. 당시 세계적인 초명문팀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터로 있던 지단이 음바페에게 관심이 있다며 구단으로 직접 초대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일부러 아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당일까지 이 사실을 숨겼었고 TV 속에서나 보던 동경의 대상과 갑작스레 마주하게 된 음바페는 말문이 막혀 어버버거렸습니다. 그런 음바페에게 지단은 자신의 슈퍼카를 가리키며 직접 구단까지 태워다 줄 테니 조수석에 타라고 했죠. 흥분한 음바페는 이제 당장이라도 기절할 듯 숨이 가빠졌고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단의 차를 타기 직전 혹시 신발을 벗고 타야 하냐고 물어본 것이죠. 지단은 껄껄 웃으며 신발을 신고 타라고 대답했고 음바페는 그렇게 평생 이불킥을 하게 될 멘트로서 지단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구단에 도착한 그는 또 한 번 숨이 넘어갈 만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방 안에 빼곡히 붙여놓았던 또 한 명의 우상 날강 호날두를 만났던 것입니다. 당시 호날두는 모든 분야에서 메시마저 제치며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세계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최고를 뽑는 발롱도르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UEFA 올해의 선수, 스페인 리그 및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등 온갖 분야에서 상을 싹쓸이하던 시기였죠. 이렇듯 당시 그야말로 축구의 신이나 다름없던 호날두가 그를 향해 다가오자 음바페는 점점 더 현실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쭈뼛거리는 음바페에게 호날두는 머리를 쓰다듬며 덕담을 해줬고 그렇게 음바페는 평생 기억에 남을 최고의 생일을 보냈습니다. 음바페에겐 호날두와의 만남이 평생 가장 강렬한 기억이었듯 저는 이것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의 스폰서 노드VPN을 소개합니다. 저번 달도 많이 구매해주셔서 또 좋은 혜택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야말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VPN을 쓰면 하나의 OTT를 가지고도 더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점, VPN을 통해 다른 나라 서버로 바꿔주면 국내 서버에서는 볼 수 없는 신작 영화들이나 이미 종영한 한국 드라마까지도 시청할 수 있죠. 또한 국내 접속을 막아놓은 외국 쇼핑 사이트에 접속해 더 싸게 쇼핑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시청에 불과한 동영상들도 바로 재생을 해줍니다. 게다가 성가신 맞춤형 광고나 팝업 차단 기능까지 있으니 노드VPN 하나면 인터넷 생활이 훨씬 더 편해지죠. 타임지에서는 그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기도 했으며 VPN들을 대상으로 한 속도 측정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무려 6개의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 갑이며 지금 구입하시면 4달이나 무료 기간을 추가해드립니다.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30일 동안 무료로 써보셔도 됩니다. 저희 링크로 들어가 구매해야 추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더보기에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지단까지 직접 관심을 표현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러브콜을 받은 음바페. 하지만 그가 입단을 선택한 팀은 의외의 팀이었습니다. AS 모나코라는 팀으로 프랑스 리그에서 중상위권을 다투던 팀이었죠. 우리나라의 박주영 선수가 3년을 뛰었던 곳이기도 하며 한국인들의 국민 밉상 클린스만도 선수 시절 2년을 활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음바페가 세계적인 명문팀이 아니라 이 팀을 택한 이유는 아버지의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명문팀을 가면 당장 어깨뽕이야 가득 차겠지만 아직 10대에 불과한 음바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배들을 제치고 출전 시간을
시간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한 것이죠. 반면 AS 모나코는 주전으로서 뛰게 해주겠다는 걸 보장했고, 이 나이 때는 경기 경험을 쌓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은바페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모나코로 향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직장에 안식년을 신청해 1년간 아들과 함께 머물며 요리, 빨래, 청소 등 온갖 집안일을 전담하며 아들의 적응을 도왔죠. 아버지의 전략이 현명했던 것인지 은바페는 AS 모나코에서 각종 신기록을 세우며 화려하게 프로 선수로 데뷔했습니다. 은바페 이전까지 팀의 각종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선수는 무한도전 물공 헤딩 레전드이기도 한 티에리 앙리였는데, 은바페는 앙리가 가지고 있던 역대 최연소 데뷔라는 기록과 역대 최연소 데뷔골이라는 기록까지도 갈아치우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습니다. 은바페의 활약으로 인해 AS 모나코는 19경기에서 17승 2무 무패라는 믿기지 않을 신화를 썼고, 2년차 때는 21골 11개 도움을 기록하며 올해의 팀, 올해의 영플레이어 등 각종 상을 휩쓸며 슈퍼 신인다운 포스를 풍겼습니다. 아직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슈퍼스타의 떡잎을 보인 은바페에게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돈 좀 있다 하는 빅클럽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죠. 은바페는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꿈의 팀이던 레알 마드리드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은바페의 아버지는 이 결정을 만류했는데, 지금 레알로 갔다간 한창 물이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 호날두, 베일, 벤제마로 이뤄진 세계 최고의 공격진들 틈에서 출전 기회를 잡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출전 시간을 좀 더 중시했던 은바페의 아버지는 아들의 나고 자란 고향인 파리를 연고로 하고 자금 사정까지 두둑해 좋은 대우를 약속했던 PSG로의 입단을 결심하죠. 하지만 은바페는 부푼 꿈을 안고 입단한 이곳에서 질기고 질긴 악연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또 한 명의 축구 천재 네이마르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달 입단을 하게 된 입단 동기였으나 당시 둘의 입지는 확연히 달랐죠. 네이마르는 당시 축구계에서 가장 핫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 입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PSG로 이적할 당시 네이마르는 축구 역사상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했는데, 이전까지 최고 이적료였던 1,500억 원을 한방에 무려 2배가 넘는 3,100억 원으로 갈아치우며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죠. 워낙 독보적인 신기록이라 오죽하면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네이마르를 은바페는 당연히 동경했습니다. 호날두로 가득하던 방 안의 포스터가 세월이 흐르며 점점 네이마르와 섞여갔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를 우러러봤죠. 네이마르와 한 팀이 되자 은바페는 인터뷰를 통해 네이마르가 발롱도르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까지 하며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사이는 그야말로 브로맨스였습니다. 서로가 골을 넣으면 제일 먼저 축하하러 달려왔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인스타에서도 서로를 태그하며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죠. 팀 역시도 승승장구했고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리그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단 1년 만에 이 둘의 사이는 험악해지기 시작하는데, 사건의 시작은 2018년 월드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둘의 입지가 조금씩 뒤바뀌기 시작했죠. 불과 19살의 나이로 프랑스 국가대표로 출전한 은바페는 생애 첫 월드컵에서 각종 신기록을 세우며 프랑스가 2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루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때 그가 세운 프랑스 신기록으로는 역대 최연소 월드컵 출전, 역대 최연소 월드컵 득점자, 역대 최연소 경기 최우수 선수 등 각종 최연소 관련 기록들을 싹쓸이했죠. 19의 나이에 전세계 강호들을 상대로 4골이나 몰아넣은 은바페는 더 이상 슈퍼신인 정도가 아니라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브라질 대표로 참가한 네이마르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저조한 활약을 보였죠. 브라질 팀은 8강에서 탈락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도한 할리우드 액션까지 화제가 되며 그의 엄살을 조롱하는 듯한 각종 패러디 영상들이 퍼져나갔고, 하도 기어다녀서 보행기를 태워야 한다는 등 비호감 선수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둘의 성적표가 갈린 채 월드컵은 끝이 났고, 소속팀으로 복귀한 이둘은 더 이상 에이스와 보조자가 아니라 거의 동등한 입지의 슈퍼스타로 거듭났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둘은 여러 골을 합작하며 오히려 에이스가 2명이 됐으니 좋은 것 아니냐는 여론도 많았는데, 네이마르가 큰 부상을 입게 되며 사태는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네이마르는 팀의 명운이 걸려있던 챔스 16강전에 출전하지 못했고, 결국 팀은 은바페 혼자 고군분투한 끝에 탈락하고 말았죠. 이때부터 파리 팬들은 네이마르에 대한 원성이 폭발했습니다. 사실 네이마르는 저번 시즌에도 부상 때문에 시즌의 절반 가까이 결장했었는데, 올해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되자 역대 신기록의 이적료로 데려온 선수가 막상 시즌의 절반도 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며 원성이 끊이질 않았죠. 반면 은바페는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며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네이마르를 제치고 실질적인 팀의 기둥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즌이 끝날 때쯤 은바페와 네이마르의 득점수는 2배 이상 벌어져 있었죠. 이런 여론 속에 네이마르도 마음이 떠버렸는지 예전 소속팀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루머와 함께 새 시즌을 앞둔 훈련 소집에도 응하지 않은 채 팀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구단은 네이마르를 이적 시장에 내놓았고, 네이마르 관련 상품까지 모두 내리는 조치를 취하며 결별이 가까워진 듯 했죠. 그러나 네이마르를 영입해가기 직전이었던 바르셀로나가 막판에 팀 내부 사정으로 영입을 포기했고, 결국 네이마르는 팀의
팀에 강제로 잔류하게 돼버렸는데 마치 떠날 것처럼 깽판을 쳐놓은 상황에서 잔류하게 돼버린 최악의 상황. 당연히 네이마르를 향한 음바페와 팬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복귀 경기에서 골을 넣었음에도 홈팬들이 그에게 야유를 보낼 정도였죠.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네이마르는 이제는 매 경기를 상대팀 경기장에 왔다는 생각으로 플레이하겠다며 자신이 완전히 고립된 처지라는 걸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실력 하나만큼은 어찌나 월드클래스인지 네이마르는 매 경기 결승골을 넣으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고 그에게 야유를 퍼붓던 홈팬들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기립박수를 쳐주며 환호해주는 등 그는 실력 하나만으로 다시금 홈팬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네이마르가 떠날 줄 알고 음바페를 중심으로 단합하던 팀이 다시금 네이마르와 친한 부류들과 음바페와 친한 쪽으로 나뉘어 일종의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듬해 이 파벌의 균형을 깨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명실공히 당대 최고의 선수인 메시가 이 팀으로 이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PSG는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라는 전세계 최강의 공격진을 갖추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드림팀이었지만 팀 내부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파벌 형성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죠. 한 팀에서 오랜 세월 몸담았던 네이마르와 메시는 이미 돈독한 사이였고 음바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음바페 입장에서는 몇 년 연속 팀 내 최고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 입지는 갈수록 더 낮아지는 억울한 상황이 되었죠. 그럼에도 나름 후배 입장에서 노력을 하려 한 것인지 음바페가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 했던 흔적이 꽤 있었습니다. 일례로 한 훈련 때 이 모습.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서로 손을 잡아당겨주는 스트레칭 중이었는데 음바페는 먼저 네이마르에게 다가가 함께하자며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네이마르는 모른 척 다른 곳을 봤고 일본 코치가 허겁지겁 달려와 음바페가 무안해하지 않도록 대신 손을 잡아줬습니다. 뒤이어 메시가 나타나 네이마르의 손을 잡으며 둘은 함께 훈련을 이어갔죠. 이 영상이 퍼져나가며 파벌로는 더욱 본격적으로 부상했고 이후 이 세 명은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할 때에도 편이 갈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시와 네이마르는 바짝 붙어 앉아 서로 농담까지 주고받는 반면 음바페만 멀뚱멀뚱 따로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죠. 그리고 이 불협화음이 결국 폭탄처럼 터져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거지 네이마르 사건입니다. 경기 도중 교체해서 벤치로 들어온 음바페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이 거지 같은 네이마르는 나한테 패스도 안 해 라고 말한 입모양이 카메라에 포착됐던 것이죠. 보통 축구선수는 언론이 포착할 수 없도록 안 좋은 얘기를 할 땐 입을 가리고 말을 하는데 음바페는 흥분이 극에 달했던 것인지 입가림조차 없이 불만을 내뱉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음바페와 네이마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이제는 네이마르도 대놓고 음바페를 저격하기 시작했죠. SNS에 음바페 관련 비판 게시물이 올라오면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는데 팔로우 수만 2억에 육박하는 네이마르의 좋아요는 파급력이 있었고 바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렇게 둘의 사이가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던 이 시기 음바페는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러브콜을 받습니다. 안 그래도 파벌 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음바페에겐 어린 시절 때부터 가고 싶었던 레알 마드리드 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PSG 입장에선 팀의 상징적인 스타 음바페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갖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며 이적을 막기 위한 총공세를 펼쳤죠. 급여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선수 영입이나 감독 선임에 관한 권한까지 주고 팀의 운영 방침에도 개입할 수 있는 등 축구사에 전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는 원한다면 네이마르까지도 방출할 권한을 주겠다 했죠. 게다가 구단뿐만 아니라 프랑스 현직 대통령인 마크롱과 전직 대통령 사르코시까지 나서서 음바페에게 프랑스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 슈퍼스타인 음바페의 존재는 프랑스 리그의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했죠. 해외에서는 독불 장군 같다, 승부욕이 지나치다 등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았지만 적어도 프랑스에서만큼은 음바페는 국보급 스타였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 순위에서 몇 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7살부터 24살까지의 젊은 층 사이에서는 각종 연예인이나 위인들마저도 제치고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1위로 뽑히기까지 했죠. 게다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메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역대급 원맨쇼를 펼치며 3골을 몰아넣고 월드컵 득점왕까지 차지했으니 프랑스에서 그의 인기는 그야말로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사실 음바페가 프랑스 국민들에게 유독 더 호감인 이유는 단순히 축구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음바페는 10대 시절 월드컵을 우승했을 당시부터 일찌감치 우승 상금을 비롯해 국가대표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때 음바페는 한 인터뷰에서 조국을 위해 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난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벌었다. 이 상금은 더 이상 내 삶을 바꿀 순 없지만 아이들의 삶은 바꿀 수 있다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상금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국가대표 수익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지켰고 난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제차하며 프랑스 국민들을 흐뭇하게 했죠. 또한 스스로가 빈민가 출신인 만큼 아이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기여하고 싶다며 문 씨는 물론 축구계에서 빈번하게 있는 술이나 도박 사이트 광고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카타르
월드컵 때는 어린 팬들에게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대회의 공식 스폰서였던 맥주 회사 로고가 안 보이도록 사진을 찍었는데 해외에서는 굳이 유별나게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프랑스 자국인들만큼은 책임감 있는 어른의 행동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피파에서도 개인적 신념을 위해 로고가 안 보이도록 사진을 찍는 걸 허용해 줬다고 합니다. 또 휴가 때는 따로 시간을 내서 희귀병에 걸린 어린 팬을 방문하는 등 아이들에게만큼은 늘 진심인 모습을 보였죠. 사실 음바페는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에밀리아노 살라 실종 사건 때였죠. 아르헨티나의 축구선수 살라가 경비행기를 타고 소속팀으로 향하던 중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비행기 추락사고로 의심된다며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되어 수색이 종료됐죠. 가족들은 재수색을 해달라고 울며 간청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음바페는 수색 비용에 보태고 싶다며 기부를 해왔습니다. 음바페를 비롯해 모금이 쌓이며 수색이 재개될 수 있었죠. 결국 2주간의 수색 끝에 살라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에는 충격적인 반전도 있었는데 당시 경비행기 조종사가 무면허였다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살라의 아버지는 몇 달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소속팀이던 FC 낭트는 그의 등번호 9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며 글을 기렸습니다. 음바페 역시 살라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SNS에 올리며 다시 한번 그를 추모했죠. 어쨌든 프랑스 입장에선 이렇게나 호감이자 인기 절정인 스타를 놓칠 순 없었고 결국 전 현직 대통령까지 나선 총공세 끝에 음바페는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동안 또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던 슈퍼스타 3인방은 2022년 메시가 미국의 팀으로 떠나고 2023년 네이마르가 사우디의 팀으로 떠나며 PSG는 음바페를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됐죠. 바로 이 시기 이강인 선수도 팀에 합류했는데 네이마르가 떠나기 직전 합류한 이강인은 작별 직전까지 네이마르와 허물없는 브로맨스를 보이며 무려 4천만 뷰가 넘는 영상이 퍼져나가는 등 전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꽤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이마르가 떠난 이후에는 음바페와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현지에서 이 둘 사이에 관련해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나왔으니 한국인들이 가짜뉴스에 속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짜뉴스는 바로 그 유명한 이 영상인데 한국의 한 유튜버가 음바페의 실제 인터뷰 내용과 완전히 다른 한글 자막을 붙여 마치 음바페가 일본을 비하하고 이강인을 추켜 세웠다는 듯 날조한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000만회가 넘는 조회수가 나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사이트에서 우후죽순 퍼지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보도했죠. 다행히도 현재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없어졌습니다. 음바페 여자친구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9살 연상인데다가 트랜스젠더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이네스 라우라는 이름의 이 모델은 남성 잡지 플레이보이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모델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들은 해변가에서 공주님 앉기까지 하며 데이트를 하는 등 꽤 핫한 커플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이들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시인하진 않았고 시간이 흐른 뒤 음바페가 라울을 인스타그램에서 언팔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사귀다가 결국은 헤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후 음바페는 또 한 명의 여자와 열애설이 터지는데 이번에도 연상의 모델이었죠. 로즈 베르트람이라는 벨기에 출신 슈퍼모델로 패션쇼에 갔다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관계가 특히 화제가 되었던 것이 로즈 베르트람은 다름 아닌 음바페의 소속팀 선배 그레고리 판데르빌의 전 여친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무려 8년이나 동거를 했고 딸을 둘이나 출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와 로즈 베르트람도 결국에는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부터 로즈가 다름 아닌 할리우드 유명 배우 디카프리오와 함께 파티를 다니는 장면이 여러 번 목격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25살이 넘는 여자를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그 디카프리오가 20대 후반인 로즈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이죠. 세간에선 디카프리오가 드디어 성숙해졌다고 보도하며 음바페와의 열애설은 금세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요청이 많았던 음바페의 이모저모를 다뤄봤는데요. 원하는 인물이 있다면 또 댓글로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